네, 오늘 도움 말씀 주실 김필성 변호사, 신인규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네. 자, 서해 피격 공무원 이대준 씨 사건의 진실을 어떻게 하면 규명할 수 있을지 2년 만에 해경의 수사 결과 발표가 뒤집히면서 향방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정치권 공방이 상당히 치열한데요. 우선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내 정보부터 열람하자고 말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지정 기록물을 공개할 것까지도 없다. 국민의힘은 안보 해악을 감수하고라도 공개를 원한다면 국방위 비공개 회의록 열람 및 공개에는 우리가 협조하겠다. 이런 입장인데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특별 취급 정보 SI 공개가 중요한 게 아니고 대통령 기록물을 공개하면 간단하게 해결된다. 이런 입장입니다. 자, SI 요즘 많이 나오는데 이게 찾아보니까 스페셜 인텔리전스 이런 거더라고요. 근데 특별히 대북 특수 정보를 말하는 건데 대북 특수 통상 감청을 할 때 확보하는 신호 정보를 말한다고 합니다. 근데 원한다면 국방부 자료 열람 및 공개를 하겠다는 민주당 입장이 이게 역공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왜 역공일지 윤 대통령 오늘 아침 발언을 들으면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함께 보시죠. 민주당에서 그 서해 공무원 사건 관련해서 SI 공개할 좀 거기에 대해서는 저도 SI라고 하는 것이 그게 아마 국민들께 그냥 공개하는 것이 그 간단한 문제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런 거로 공개하라고 하는 그 주장 자체는 좀 받아들이기가 좀 어렵지 않나 싶은데 하여튼 검토를 좀 해보겠습니다. 어떤 건지. 네. 네. 대통령 얘기를 들어도 SI를 공개하라는 민주당 측의 얘기가 이게 민감하고 안보와 관련된 중요한 정보이기 때문에 할 수 없는 것을 어떻게 감안하고 해봐라 문제가 되면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은데요. 법적으로 이게 공개가 된 문제 있습니까? 법적으로 문제된다고 보기는 좀 어렵죠. 이게 네. SI라고 지금 부르는 정보가 어디에 해당하는지는 현재는 우리가 알 수가 없는데 네. 이게 이제 그냥 그 행정정보나 이런 행정상 중요한 정보 수준은 아닐 거고 네. 군사기밀일 가능성이 높을 그렇죠. 것 같습니다. 예. 근데 군사기밀 같은 경우에는 군사기밀보호법이라는 별도의 법률에 의해서 엄격하게 관리가 되는 건 사실인데요. 네. 거기에 대해서 군사기밀을 지정하고 또 군사기밀을 보호하고 경우에 따라서 군사기밀을 공개할 수 있는 권한이 국방부 장관이나 행정 그 관료들에게 있고 절차를 거쳐서 공개할 수는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3자가 아무런 권한도 없이 공개를 했으면 심각한 법적 문제가 되겠지만 대통령이 판단해서 절차에 따라서 공개한다면 그 자체가 법적 문제는 되지는 않을 겁니다. 네.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제 SI라고 부르는 지금 이제 대통령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게 아마 신호정보, 시긴트로가 부르는 신호정보에 관련된 내용일 텐데 우리가 어떤 식으로 지금 대북 관련 신호정보를 감청해서 어떻게 이걸 추적하고 있는지가 이 정보를 밝히면은 사실상 드러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중요한 정보 자산을 잃는 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를 공개하는 것이 전략적으로 의미가 있는 일인가? 그러니까 이거를 전략 자산을 희생하면서까지 이 정보를 공개해서 따질 만한 가치가 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할 것 같고요. 지금 사실 대통령 기록물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네. 설사 대통령 기록물이라고 하더라도 이것이 의미 있는 그걸 통해서 진실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그 대통령 기록물 내에 SI가 들어있어야 될 겁니다. 네. 그러니까 어떤 정보를 어떻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보고가 올라가는지에 대한 내용이 들어있어야 되기 때문에 어느 쪽이든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는 결국 SI를 공개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걸 국회의 비공개 회의록을 공개할지 아니면 그 대통령 기록물을 공개할지 어느 쪽이 가든 간에 결국은 이것을 SI를 공개할지 말지, SI를 포기할지 말지에 대한 문제가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이게 민주당에서 SI 공개가 좀 어려운 부분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렇다면 SI를 공개해라 이렇게 지금 입장이 바뀌는 것 같은데 정부 차원의 자발적 공개가 어렵다는 걸 감안한 거겠죠, 신 변호사님? 예, 일단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 SI라는 그런 특수 정보를 공개했을 때에는 어떤 객관적 실체를 가리는 데 도움이 된다기보다는 오히려 군사 안보라든지 네. 군사 기밀의 노출이나 이제 이런 부분들이 또 다른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기 때문에 사실 그것이 꼭 적절한 방법인지 여부는 그건 좀 평가가 다를 것 같고요. 네. 지금 이 사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당시에 어떻게 보면 한 우리나라 공무원의 그 안타까운 죽음에 대해서 이것을 월북으로 이제 평가했던 그런 근거들 내지는
되는 내부 논의 사항, 네. 여러 가지 지시 사항 이런 것들이 지금 어떤 부분이 있는지가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을 먼저 좀 들여다봐야 되는 부분이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당시에 이제 꽤 긴 시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의 가장 큰 책무가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인데 왜 그 생명 구조에 대한 국가적인 왜 그 가동이 없었느냐, 왜 작동이 없었느냐 이 부분이 지금 문제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객관적 실체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어떤 특수정보라는 그런 정보 공개에 대해서 우리가 매몰될 것이 아니라 당시 대통령 기록물로 지정되어 있는 내부 논의사항 이런 부분에 대한 자료 접근이 좀 더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렇군요. 자,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이 청와대 비공개 회의록을 보자는 제안을 했습니다. 국방부 자료엔 SI 관련 민감한 감청 자료가 있기 때문에 공개가 불가하고 또 공개하면 안 된다는 건데 글쎄요. 비공개 회의록 보자는 거는 법적으로 문제는 없는 겁니까? 뭐 변호사님? 이것도 절차를 거치면 가능할 수 네, 있죠. 네. 지금 이 문제되고 있는 청와대 비공개 회의록이라는 것이 그 청와대 그러니까 대통령 기록물로 지정되어 있는지 여부는 지금 사실 확인이 잘 안 되는데요. 기본적으로 대통령 기록물로 지정하는 거는 이제 전직 대통령이 퇴임하면서 지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정 여부는 알기는 어렵습니다만 이것이 뭐 기록물로 되어 있을 경우에는 그 국회의 동의를 최적의 3분의 2. 강력한 동의를 받아야 되는 거고요. 네. 그게 아니면 이제 다른 절차를 거쳐서 아마 공개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마찬가지로 지금 이거를 공개하는 경우에 대북 정보자산에 드러날 위험이 있기 때문에 꼭 그게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좀 숙고할 필요가 있고요. 네. 지금 이제 신은경 변호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의혹이 있으면 진실은 밝혀야 되겠죠. 근데 이거를 정치적으로 이렇게 SI냐 뭐냐 아니면 대통령 네. 기록물이냐 비공개 회의록이냐 이거에 매몰되기보다는 어쨌든 현재 지금 확인할 수 있는 뭐 의사결정 과정이나 아니면 뭐 예를 들어 해경이나 이런 쪽 의사결정 과정이나 수기 과정 같은 경우에는 뭐 감성 암사가 됐든 다른 방식이 됐든 확인할 수 있는 방법들은 있으니까 그거를 1차로 확인해서 열어보고 그리고 나서도 의혹이 남아있을 경우에 어떻게 할지를 다시 생각해 보는 게 순서가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군요. 자, 대통령 기록물로 봉인되어 있는 내용, 말씀하셨듯이 국회 제적의 3분의 2 이상 아니면 수사가 진행이 되면 볼 수는 있는데 문재인 정부의 조사 결과가 이거 관련해서 사실에 부합했는지를 확인해서 하기 위해서는 대통령 기록물을 봐야 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커지지 않나 싶습니다. 대통령 기록물이 열릴 수 있다고 보십니까? 시간 문제라고 보시나요? 대통령 기록물,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대통령 지정 기록물이라고 네네. 하는데요. 이것을 보기 위해서는 국회의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민주당의 동의가 없이는 현실적으로 네. 불가능한 게 하나가 있고요. 네. 두 번째는 이제 고등법원에서 이제 영장을 발부할 때 그때는 이제 판사의 허가를 통해서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일반 법원이 아니고 이제 고등법원장의 영장 허가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요건이 좀 까다로운 것도 사실입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객관적인 자료들을 보지 않고서는 이미 문재인 정부 하에서 월북으로 규정을 지었던 부분이 있고 거기에 대해서 지금 2년 만에 국가기관들이 이제 태도를 180도 전환을 한 것이기 때문에 네. 같은 사실을 놓고 너무나도 지금 상반되는 평가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사실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기록을 볼 수밖에 없다는 게 저의 생각이고요. 네. 그리고 다만 이것이 과거에 NLL 사건 때도 기록물을 보자는 논의가 있었습니다. 당시 그 사건과는 좀 본질은 다른 것은 네. 당시에는 어떻게 보면은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위원장이라는 국가의 그 지도자들 간의 이야기였기 때문에 그것을 오픈했을 때에는 여러 가지 문제적인 안보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었습니다만은 지금 이 문제는 북한에 의해서 대한민국 국민이 희생된 사건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것은 사고에 대해서 객관적인 실체를 접근하는 것이기 때문에 과거의 설명과는 좀 다르고요. 이번에는 어떠한 방식으로라도 정보에 대한 접근이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예, 지금 말씀하신 NLL 포기 관련 발언, 당시에 대통령 기록관 압수수색의 역사도 있었고 대통령 기록물이 열린 적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 신 변호사 말씀대로 그때와는 사안이 좀 다르다라는 이야기인데 대통령 기록물 봉인 해제가 이번에 돼야 된다고 보십니까? 김 변호사님? 그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것이 이제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모두 정치적 또는 예. 안보까지 이제 고려를 해서 모두가 동의를 한다면 열어볼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아직은 거기에 대해서는 좀 신중할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 단계를 그 전에 거쳐야 예, 한다. 예, 거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압수수색이나 이런 걸 통해서 좀 약간 좀 조건이 가중되어 있긴 하지만 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예. 이제 압수수색을 통해서 확보한 증거들도 나중에 결국은 공개 재판에
증거로 제출될 거기 때문에 네. 그렇게 봉인해제되는 그렇게 봉인을 뜯고 들여다보는 경우에도 결국은 외부로 유출되는 효과가 발생을 하거든요. SI 관련된 안보 내용들이 자산이요. 예, 자세히 나올 수 있거든요. 사실 지금 문제되고 있는 회의록이나 대통령 지정 기록물 내에 SI에 관련된 내용이 얼마나 들었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그런 문제도 있어서 사실 열어보지 않고는 알 수는 없는 것이긴 한데 어쨌든 이것이 실체적인 진실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 여는 것이라면 거기에 그런 내용이 들어있다는 전제하에서 여는 네. 것이어서 이런 문제에 있어서는 뭐 좀 정치적인 그런 이익이나 이런 걸 따지지 말고 좀 신중하게 접근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런 가운데 감사원이 해경과 국방부에 대해서 감사에 들어갔습니다. 관건은 국방부의 대북 특수정보 SI라고 하는 것, 이것의 조작 여부, 그리고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지시가 있었느냐일 텐데 먼저 SI 조작 여부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과연 어디까지 조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고 또 어디까지 결과가 나올 수 있을까? 민감한 정보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좀 관건일 것 같고요. 또 감사원 법에 따르면 국방부 장관이 군 기밀이거나 작전상 지장이 있다고 생각하면 그런 자료는 감사할 수 없다라는 게 있는데요. 맞습니까? 네, 그렇게 지금 그런 감사원법 제24조에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소명 있는 자료는 감사할 수 없는 게 맞고요. 그런 이유 때문에 그리고 감사원이 어떤 강제수사 같은 걸 할 수는 없는 네. 그런 입장이어서 지금 SI를 조작 여부 이런 것들까지 감사원이 직접 밝혀내기는 쉽지는 않을 겁니다. 네. 또 그러기 위해서는 감사원이 SI 원본에 접근할 수 있어야 될 것이기 때문에 다만 이제 관련된 그런 정황이나 아니면 뭐 그때 당시에 어떤 식으로 그 의사결정이나 이런 프로세스가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기록들은 남아있을 것이기 네. 때문에 그 부분을 들여다볼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들여다보고 부적절한 부분이 있으면 뭐 경우에 따라서는 감사원이 수사로 이렇게 넘긴다든지 수사기관을 넘긴다든지 뭐 이런 절차들이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그 민감한 정보 SI 관련된 거는 좀 제외하고 선택적으로 발표할 수 있는 겁니까? 뭐 그럴 수도 있죠. 네네. 국가의 안보 사상과 관계된 네. 것들이면 그리고 그 전에 감사원이 그런 국가 기밀이나 군사 기밀 같은 데는 접근하는 게 한계가 있기 때문에 네. 그 부분을 직접적으로 밝혀내는 건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네, 무엇보다도 지금 2년 만에 월북으로 추정된다고 했다가 말을 뒤집은 그 관련돼서 가장 책임이 막중한 게 지금 해경입니다, 사실. 해경이 책임이 막중한데 또 그 와중에 그 월북 판단 발표자들이 승진을 했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과연 해경에 대해서도 감사원이 수사를 할지 이 부분도 궁금한데요. 또 어떻게 예상하시고 이 어떤 점들이 좀 주로 우려되는 부분일까요? 사실 그 월북이라고 하면요, 국가보안법이 살아있기 때문에 사실 범죄로도 여겨질 수 있는 사안입니다. 그래서 네. 당시에 그 공무원의 죽음에 대해서 월북을 하다가 이제 돌아가셨다라고 얘기를 한다 그러면 얘기가 전혀 달라지는 것이고요. 단순히 사고로 가서 만약에 북한에 의해서 희생을 당했다 이런 또 얘기가 달라지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그 월북에 대해서 입장이 지금 180도 달라진 부분들이 상당히 좀 의문이 있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그 개인을 어떻게 보면 바다에서 빠져서 이제 떠내려가고 있는 분을 국가에서 얼마든지 이제 구조할 수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국가가 기본권 보호 의무에 대한 어떠한 그 작동도 행정력이 되지 않았다. 이제 이 부분이 지금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조금 더 이 부분은 심각하다고 볼 수 있는 것이 청와대에서 만약에 월북이라고 이제 어느 정도 분위기를 몰아간다거나 그런 식으로 유도를 했다고 한다면은 지금 그런 부분들이 언론 보도로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분명하게 객관적 실체가 파악이 돼야 될 것이고 또 해경 관계자들이 뭐 관련자들이 지금 승진했다 이런 얘기도 있다 보니까 당시에 도대체 이제 어떤 일이 있었던 것이냐 이게 가장 지금 관건이 될 것이고요. 네. 이것을 바로 수사로 가져갈 수 있겠습니다만은 우선은 감사원을 통해서 일정 부분 사실관계를 먼저 팩트 체크를 한 다음에 이제 어떻게 보면 사법적 처리가 필요한 자들을 또 골라낼 겁니다. 그렇게 해서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또 수사기관에 고발을 통해서 이제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하게 될 것이고요. 저는 이것이 정쟁으로 흘러간다면 상당히 저는 우려스럽습니다. 왜냐하면 객관적 실체의 진실에 접근도 못하면서 여야가 싸움만 하는 도구가 돼서는 절대 안 되거든요. 지금 유가족이 살아있고 또 안타깝게 돌아가신 분의 명예가 달려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굉장히 좀 엄중하게 받아들이면서 여야가 조금 더 이 부분은 좀 냉정하게 객관적 실체를 찾는 노력을 조금 더 경주해야 되겠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네, 여러 가지 좀 살펴볼 부분이 있지만 특히 SI 조작 여부에 이어서 청와대 민정수석실 지시 여부가 있었느냐, 이 감사원 수사에는 좀 주목할 만한 발언 내용이 있는데요. 감사원 관계자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청와대 외압 정황이 확인되면 당시 관련자들 현직 공무원이 아니어도 조사를 할 수가 있다라는 취지, 그리고 만약 거부한다면 감사 방해죄로 처벌할 수 있다라는 얘기인데
감사 과정에서 청와대의 외압 정황이 확인이 된다면 당시 관련자들이 지금 뭐 현직 공무원이 아니어도 감사원법에 따라서 조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내용입니다. 이 얘기는 어떻게 바꿔 얘기하면 청와대 외압 가능성이 어떤 있었다, 뭐 배제할 수 없다 그 부분 이렇게 좀 판단할 수도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그렇게 볼 여지가 이제 만약에 네. 외압이 만약에 이제 거기에 대해서 부적절한 판단이나 이런 게 네. 있었으면 청와대의 개입 가능성도 분명히 의심해 볼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도 만약에 의혹이 나온다면은 감사원이 감사하는 거는 맞을 겁니다. 네. 그런데 한 두 가지 정도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네. 뭐냐면요. 어쨌든 지금 감사원이 조사를 먼저 진행한다는 거는 이거와 관련해서 좀 이제 범죄를 의심할 만한 정황은 아직 발견되지 않았다는 의미라서요. 그거를 감사결을 좀 지켜볼 필요가 있고요.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이제 이런 논의하면서 무슨 이제 국가 기밀이나 아니면 뭐 월북 여부가 사실 이슈가 되고 있는데 그렇죠. 국가가 만약 국가가 대한민국 국민을 구제할 의무는 설사 그 사람이 월북을 의도했던 경우라고 하더라도 구제하려면 동일하게 인정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뭐 그 사람이 어떤 의도를 갖고 어떻게 넘어가든 간에 그 사람이 완전 조난 상태에 빠져 있으면 국가가 구조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슈가 그러니까 그 월북이냐 아니냐에 초점이 맞춰지기보다는 당시에 국가가 그 사람을 구조하지 못할 만한 뭐 그런 절박한 사정이 있으냐. 예를 들어 뭐 해경이나 아니면 구조대를 투입할 경우에 북한과 충돌할 가능성이 있었는가. 뭐 이런 것들에 좀 더 초점이 맞춰져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사실 제가 보기에는 그 월북 여부, 그 다음에 뭐 기밀 여부에 사실 초점이 넘어갈 것이 아니라 네. 감사원 감사 같은 경우에도 당시에 해경이 이제 그 북한 경비정이 와서 이제 그렇게 사망할 때까지 해경이 투입하지 못하고 구조하지 못한 이유가 무엇인지에 초점을 맞춰서 좀 더 감사하는 게 적절할 것 같습니다. 해경이 국가가 어쨌든 월북 의도가 있었든 없었든 필요하고 있는 우리 국민을 지켜주지 못했다. 이건 직무유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거 국가에서, 진짜 그렇죠? 초점은 거기를 가야 되는 거지. 그 사람이 월북하고 있으면 뭐 넘어가도 되고 내버려둬도 네. 되고 이런 게 아니거든요. 예. 그 사람이 설사 뭐 큰 범죄를 이제 현행범이라고 하더라도 네. 그 상황에 있으면 국가가 구조해 주는 게 맞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그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감사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피격된 공무원 이대준 씨의 유족들은 내일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그리고 전 청와대 민정수석 전 민정비서관을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하고 또 이 공무집행 방해 외의 혐의에 대해서는 검토 추가 고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법조계에서는 공무집행 방해보다는 직권남용이 적용될 가능성이 크지 않냐 이렇게 관측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뭘까요? 예, 우선은 저는 김필성 변호사님 말씀에 전 동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국가가 결국은 그 공무원에 대해서 구조를 하지 않았던 부분, 거기에 대해서 이제 직무유기가 적용이 될 수도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일단은 저도 주되게 살펴봐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네. 사실 그 월북에 대해서도 왜 이 부분을 자꾸 강조를 하냐면은 이제 월북으로 인식을 했을 때에는 사실상 이제 국민 여론상 어떻게 보면은 조금 더 우리나라 그 시각 속에서는 월북을 하다가 그런 거니까 그건 뭐 죽어도 죽음에 대해서 국민들이 이렇게 애도를 안 할 수도 있고 사실상 정무적으로 조금 더 이런 월북이라는 프레임을 이용해서 국가가 져야 될 책임을 좀 더 감면받으려고 했던 거 아니냐 내지는 당시가 이제 유엔에서 대통령이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대북 평화 메시지를 좀 많이 내고 있을 시점이었기 때문에 그런 남북 관계에 영향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라는 판단으로 이 부분을 월북으로 이제 몰아갔다고 하는 이제 그런 부분의 혐의가 좀 있기 때문에 가능성에 대해서 조금 의구심을 제기하고 있는 것이고요. 지금 나오고 있는 이런 직권 남용에 대해서는 이제 형법 123조에서 규정을 하고 있는데 이제 공무원만 저지를 수 있는 범죄고요. 이제 그 직권이라고 하는 그 직무의 권한의 범위가 항상 문제가 되는 조항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자신의 권한 안에 있는 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의무 없는 일을 시키거나 이제 권리를 방해했을 때 이제 성립이 되는 범죄인데 사실 이런 부분들은 수사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성급하게 뭐 유죄다 무죄다 단정해서는 안 될 것이고요. 일단 감사원 결과를 지켜본 이후에 만에 하나 월북으로 몰아가는 그런 정황들이 있었다라고 한다면은 직권남용 혐의는 검토는 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네, 국민의힘에서는 이미 문재인 전 대통령을 포함한 당시 청와대 인사들 수사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한 바가 있는데요. 자, 문 대통령이 과연 이 사건으로 수사까지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뭐 배제할 수는 없겠죠. 네. 근데 지금 아직은 이제 감사원 감사 단계고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범죄로 인식될 만한 그런 사정 같은 것들이 지금 현재 존재하고 있었다면 네. 먼저 해경에 대한 수사부터 진행이 됐겠죠. 그러니까 현재로서는 이것이 형사범죄로 바뀌어서 이제 다시 수사가 이루어질지 그리고 그 수사가 청와대까지 올라가서 결국 전직 대통령까지 이르게 될지는 현재로서는 가늠하기는 어렵습니다. 네, 그렇군요.